운전석 쪽 앞유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유리를 깨고 들어간 커다란 바퀴는 좌석에 박혔고 바닥엔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이 나뒹굽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트럭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관광버스로 향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 2명은 중상을 입고 10여 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날벼락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공포라는 점에서 이걸 첫 번째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9분경에요. 경기 안성시 공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9km 지점에서 25톤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이에요. 그 트레일러에서 운전자 기준으로 뒤편 왼쪽 타이어가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차가 빠르게 달리던 중이니까 타이어도 빠르게 막 혼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통 튀면서 어디로 갔냐면요. 이게 뭐 지름이 약 1m라고 한 80kg의 무게라고 합니다. 이게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에서 아무런 죄 없이 그냥 정상 주행하고 있던 고속버스 이렇게 관광버스를 친 겁니다. 앞유리를 그대로 통과했고요. 운전자와 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1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 중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운전기사와 그리고 기사의 대각선 뒤편에 앉아있던 승객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라고 하고요. 이 사진작가들이 행사가 있어서 안산시에 있던 그 총회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앞유리로 갑자기 타이어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구조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부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타이어가 그대로 운전석을 뚫고,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그대로 거의 중간까지 이렇게 이 큰 타이어가 무게 80kg, 지름 1m짜리 타이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굴러가서 버스 중간쯤이 돼서야 간신히 타이어가 멈췄다고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이게 뭐 국내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먼저 비슷한 사고 저희 JTBC 교양 프로그램이죠. 한블리 프로그램에 있는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디요? 오른쪽에. 이거. 근데 뭐가 와? 위험해. 바퀴. 튀었는데 왜? 뭐야? 뒷차. 뒷차가 쳐서 날라왔구나. 갑자기. 바퀴. 피했어. 제가 피한 거야. 날라왔다. 아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사고로 쓰러진 차에서 사고 충격으로 바퀴가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빠지니까 아까 앞서 보신 그 블랙박스 차량, 주행하던 차는 간신히 잘 피했죠. 하지만 뒷차량이 그 타이어를 박아서 앞으로 튕겼고 블랙박스 차량 후면을 다시 추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 타이어 이탈 사고는요, 앞서 어제 있었던 그 관광버스 충돌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2차 사고도 굉장히 크다고 경찰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피하면서 이렇게 굴러오는 타이어를 피할 수 있잖아요. 잘 운전하는 분들은 피하면서도 2차 사고가 뭐 뒤에 오는 차와 부딪히거나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교통 흐름이 완전히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진 사고들도 있는데요. 먼저 호주에서 있었던 사고도 한번 보시죠. 타이어 이탈 사고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호주의 어느 도로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큰 물체가 굴러오더니 자동차를 덮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차를 덮친 건 다름 아닌 트럭 타이어였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굴러와서 그대로 차와 충돌했습니다. 네, JTBC 사건 반장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이 가해 차량으로 해야 될까요? 그 타이어가 빠진 그 첫 번째 차량도 대형 트레일러고요. 이 차량의 경우는 바퀴가 두 겹으로 된 그러니까 엄청 큰 트레일러 바퀴였나 보죠. 그래서 사고 차량과 충돌했는데 다행히 양 차량이 모두 속도가 고속도로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은 걸로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도 미국에 있었는데요. 사건 현장 영상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1차선 차량이 옆차선과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 순간 자, 픽업 트럭에서 떨어진 타이어가 또 타이어. 옆차를 덮쳐버립니다. 하필이면 타이어가 차량과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오른 바람에서 3m 공중으로 붕 솟구쳤고요. 허공에서 반 바퀴를 돌아서 앞쪽 본인부터 지상에 떨어지면서 몇 바퀴를 더 구르는 모습입니다. 오, 타이어.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어가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갔지만 다시 한번 또 사고 차량에 부딪히면서 멈춰섰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이탈하면 정말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지금 방금 미국 고속도로 사례처럼 뭐 소형차, 우리나라 기아 소울차죠. 소형 준중형 차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튕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아까 튕기고 나서 그 타이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통통 튀고 있죠. 다른 옆차까지도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또 화가 나는 건요. 제가 준비한 사진 좀 보시죠. 2018년 9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경기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역시 25톤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똑같습니다. 반대 차선을 달리던 그러니까 또 중앙 분리대를 넘은 거죠. 반대 차선을 달리던 산타페 차량 조수석을 운전석과 조수석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가족이 타고 있던 차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아내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다쳤습니다. 25톤 트레일러에서 역시 바퀴가 빠져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해 트레일러는요. 이 사고가 나기 3일 전에요.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6줄의 타이어가 있는데 그 타이어 가운데 좌측의 4번째 줄에 있는 타이어가 결합이 잘 안 된 걸로 경찰은 추정했고요. 그 너트가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보고 그 3일 전에 정비를 했던 그 정비사를 입건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2018년 9월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고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정말 뭐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이 유형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졌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친 겁니다. 요 사고 개요도는요. 2006년 12월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건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승합차인데요. 가해 차량이. 승합차에서 뒷바퀴에서 빠졌습니다. 통통통 굴러가죠. 중앙분리대를 넘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던 고속버스 운전석을 깨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운전사가 사망했고요. 차량은 갓길에 보호벽을 들이받고 멈춰선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34살 전모 씨, 버스 승객 32살 이모 씨가 숨지고 다른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제 일어난 사고 역시 버스기사와 승객 1명이 숨졌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2006년 12월에 있었던 똑같은 사고 똑같이 통통 튀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타이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치고요.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이거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고 이거 지금 이 2006년에 있었던 영동고속도로 사고 요거요. 그냥 어제 사고라고 해고 보여드려도 그냥 믿을 만한 똑같은 유형입니다. 바퀴가 빠졌고요. 관성위에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걸어가죠. 통통 튀어가죠. 그대로 아무런 죄 없는 버스 맞은편에 오던 사고 상황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후면에 붙는 거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결국 정비가 중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인터넷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이즈스라고 알죠? 일본계로 알고 있는데 그 화물차 상용차 판매 업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이즈스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아마 한국 계열의 한국 지사겠죠. 그 페이스북에 이런 바퀴 빠짐 사고 예방하자고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018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인데요. 요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같이 좀 보죠. 결국엔 바퀴가 이탈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조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로 바퀴 빠짐 사고 예방해야 된다. 점검, 정비를 안 하면 빠진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히나요, 앞서 그 산타페 사고에서 봤던 가해 차량처럼요. 오히려 정비를 받고 정비 후에 제대로 뭔가 조이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바퀴 빠짐 사고의 많은 경우는 휠 탈부착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라. 쪼일 거 제대로 쪼여라 이거예요. 정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쪼일 거 더 제대로 쪼였는지 더 확인하라 이거예요. 마무리를 잘 했나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4가지 포인트. 확실한 조임, 그리고 재조임. 타이어 교체하거나 위치를 교환하고 나면 초기 안착 과정에 의해서 휠 너트나 조임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빡빡하게 조여라. 일상적으로 하루 한 번, 제발 이 방송을 혹시 트레일러 기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잘 조여달라. 일상적으로 점검해달라. 그리고 타이어 적절하게 교체해달라. 요 4가지 좀 지켜봅시다. 괜히 잘 우리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이 화물차 운전 기사분들만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좀 이런 사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고, 기사님들 거의 정말 즉사입니다. 이런 사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